4월 9일 목요일 주식시장 기록. 휴전 기대. 다음날 시장은 바로 현실을 확인했다. 지수는 조정받았지만 다음 주도주는 더 선명해졌다. 오늘 시장은 겉으로 보면 단순 조정이다. 하지만 흐름은 훨씬 더 중요했다. 어제는 미일한 2주 휴전 기대, 유가 급락, 환율 급락,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며 코스피가 6% 넘게 폭등했다. 오늘은 그 반대였다. 휴전이 완전한 종전이 아니라는 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 레바논 변수, 환율 재상승 압박, 전날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겹치면서 시장은 하루 만에 현실 점검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오늘 하락을 약세 전환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오늘은 어제 급등이 거짓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방향 전환의 시작인지 확인하는 첫 번째 검증일에 가까웠다. 지수는 밀렸지만 시장 내부는 훨씬 더 선명해졌다. 반도체는 여전히 중심이었고 방산, 건설, 원유통신, AI, 인프라처럼 다음 순환매 후보군도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오늘 시장 한 줄 요약. 휴전 기대는 살아있지만 시장은 이제 진짜 협상과 진짜 실적을 보기 시작했다. 즉 오늘은 공포가 다시 커졌다기보다 어제의 낙관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이 지수 마감. 해외는 전반적으로 혼조였다. S&P 500 2.51%, 나스닥 2.80%, 니케이 -0.73%, 상해 -0.72%, 독일 -1.23%, 영국 -0.31%. 국내는 조정을 받았다. 코스피 5778.01 -1.61%, 코스닥 1076.00 -1.27%. 환율은 불안이 남아있었다. 원달러 환율 1479.4원 -0.11 하락. 장중에는 1483.4원까지 급등. 즉 시장은 전쟁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와 아직 안 끝났다는 경계심을 동시에 반영한 하루였다. 3. 오늘 수급 정정본.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다. 코스피 외국인 1.4조 매수, 개인 4,100억 매수, 기관 2.3조 매도. 코스닥 개인 1조 매수, 외국인 5천억 매도, 기관 5,100억 매도. 이 수급은 생각보다 의미가 크다. 겉으로는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4조를 샀다. 이 말은 외국인이 오늘 한국 시장 전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가며 버틴 것에 가깝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2.3조를 팔았다. 어제 급등장에서 강하게 들어왔던 자금이 오늘 바로 일부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은 훨씬 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5천억대 매도를 했고 개인이 1조로 받아냈다. 즉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이 바치고 기관이 정리한 시장, 코스닥 외인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버틴 시장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4. 수급이 말해주는 것. 오늘 수급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첫째,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특히 실적과 밸류가 있는 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코스피가 1% 넘게 밀렸는데도 외국인이 1.4조를 샀다는 건 휴전 이후의 리스크 완화와 환율 안정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둘째, 기관은 오늘 명확하게 속도 조절을 했다. 어제 너무 강했던 자리에서 일부를 정리했고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주체가 사실상 기관이었다고 봐도 된다. 셋째, 코스닥은 아직 조심스럽다. 개인이 1조를 받았지만 외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건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아직 덜하다는 의미다. 즉 시장은 지금 무조건 전체를 사는 장이 아니라 대형주와 실적주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보는 장으로 바뀌고 있다. 5. 오늘 시장을 흔든 핵심 뉴스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불안감은 이미 깔려 있었다. 트럼프가 레바논은 휴전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이란은 휴전 조항 3개 위반을 주장. 미 선물 약세, 유가 반등, 휴전 불안 속 환율 1,500원대 재압박 가능성.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 둔화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 호르무즈 재봉쇄 소식. 휴전에도 5대 리스크 상존. 이 흐름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제 좋아졌으니 오늘도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과연 이 휴전이 진짜냐? 를 먼저 묻는 장이 됐다. 그런데 동시에 좋은 뉴스도 많았다. 미 반도체주 급등, 샌디스크 급등, 사상 최고치 경신, 엔비디아 상승,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9조 전망, 목표가 130만원, 삼성전기 목표가 상향, APR 최대 실적 기대, 국민연금 1분기 국내 주식 평가액 78조 증가, AI 수요 확대로 메모리 가격 상승 지속, 삼성하이닉스 2027년 법인세 124조 가능성 언급. 즉 오늘은 지수는 쉬었지만 실적과 업황 서사는 오히려 더 강해진 날이었다. 6. 장중 흐름. 오늘 장중 흐름은 아주 전형적이었다. 장 초반에는 원달러 1483.4원 급등,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반 2%대 하락, 블록딜 부담과 중동 불확실성 부각, 재건 기대 건설주 급락. 이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이 전부 무너진 건 아니었다. 중간부터는 개별 종목과 업종 별 색깔이 분명했다. APR 급등, SK텔레콤 52주 신고가, 머큐리 급등, 포스코인터 1분기 분기 최대 영업이익 전망, 국내 조선 3사 1분기 영업이익 2조 원 누락, 광통신, 원유, 방산, 탈플라스틱, 통신 등 개별 테마 순환. 즉 오늘은 지수가 빠졌지만 실제로는 테마와 업종이 계속 살아 움직인 하루였다. 이 점이 중요하다. 약한 장이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런데 오늘은 지수만 조정받고 내부에서는 돈이 계속 돌았다. 7. 오늘의 핵심 산업 해석. 반도체. 오늘도 시장의 본체는 반도체였다. 주가는 쉬었지만 논리는 더 강해졌다. AI 수요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PC 태블릿 가격 인상 확산, 전방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비 기업 훈풍,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기대 강화,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 미국 메모리주 강세.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다.
뉴스다. 주가는 조정받아도 실적과 업황 가설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 이건 매우 강한 신호다. 보통 진짜 강한 산업은 뉴스가 꺾이지 않는다. 오늘 반도체가 딱 그랬다. 방산, K방산 ETF 자산 1.6조 증가, 중동 군비 확대 수혜, 미 드론 예산 630억 달러 전망, 풍산 탄약 사업 매각 없다. 한화 인수 검토 중단. 방산은 단순 전쟁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군비 확장과 장기 예산 증가의 구조 산업으로 가고 있다. 즉 전쟁이 끝나도 방산 스토리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끝난 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 재건, 현대건설 수주 모멘텀 목표가 상향, 휴전 이후 재건 기대는 유지. 다만 장중 재건 기대 건설주는 급락. 이건 의미가 분명하다. 건설주는 오늘 꺾인 게 아니라 전날 너무 빨리 오른 걸 하루 조정받은 것이다. 재건 논리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 다만 시장은 지금 당장 수주 공시보다 정말 전쟁이 멈추는지를 먼저 보겠다는 태도다. 통신 안정 성장주, SK텔레콤이 오늘 강했다. 이건 시장이 불안할 때 배당, 실적, 방어력 있는 종목으로도 돈이 이동한다는 뜻이다. 즉 오늘은 공격주만 있는 장이 아니라 방어와 성장의 바벨 전략이 동시에 나왔다. 원유 에너지, 원유 ETF 급등, 유가 하단 85달러 전망, 재충돌 시 115달러 가능성, 원유 수출 최대 전망, 브렌트유 공급 불안 지속, 호르무즈 통행료 변수. 오늘 에너지 시장은 한 방향이 아니었다. 전날 폭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불안을 반영했다. 즉 지금 유가는 안정 하락 추세가 아니라 휴전 지속 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흔들리는 뉴스 장세다. 8.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 시장은 세 가지를 보여줬다. 인사이트 1.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 시장이다. 지수는 빠졌지만 외국인이 1.4조를 샀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환율이 더 안정되고 휴전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만 않으면 외국인은 다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 2. 기관은 아직 확신보다 관리다. 기관이 2.3조를 판 건 시장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어제 급등 이후 과열을 줄인 것이다. 즉 기관은 지금 공격보다 재배치와 리스크 관리를 택하고 있다. 인사이트 3. 코스닥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개인이 1조를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5천억 넘게 팔았다는 건 성장주 바이오 중소형주의 본격 회복은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9. 오늘의 가설 1. 이번 조정은 상승 추세 훼손이 아니라 급등 이후 정상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 전날 코스피가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하루 쉬는 건 자연스럽다. 가설 2. 향후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다. 오늘 흔들렸어도 반도체 실적 추정과 업황 뉴스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가설 3. 휴전이 유지되면 다음 순환매는 건설 조선 방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멈추면 복구와 재건, 국방 투자, 에너지 대체 인프라가 동시에 열린다. 가설 4. 환율이 1470원대 아래로 다시 안정돼야 외국인 매수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외국인 복귀의 핵심은 휴전 그 자체보다 환율 안정이다. 가설 5. 코스닥은 개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코스닥이 진짜 살아나려면 외인 기관의 동반 복귀가 필요하다. 10.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 내일은 이 5가지를 보면 된다. 원달러가 다시 1480원 위에서 버티는지 아니면 밀리는지, 외국인이 오늘처럼 코스피 대형주를 계속 사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 뒤 다시 버티는지, 휴전 관련 추가 악재가 나오는지, 건설 방산 조선이 눌림 이후 다시 살아나는지. 내일 시장은 지수보다 외국인이 어디를 다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마무리. 오늘 시장은 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약한 시장이 아니었다. 지수는 쉬었고 기관은 팔았고 코스닥은 눌렸다. 그런데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샀고 개인은 코스닥을 받았고 반도체 서사는 더 강해졌고 방산재건 통신원 UAI 인프라는 살아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보다 주도주 압축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어제는 공포 해소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그 해소가 진짜인지 확인한 날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흐름만 보면 시장은 아직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업종만 남기며 다음 방향을 다시 고르는 중이다. 내일 시황 예측. 내일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휴전 기대와 차익 실현이 충돌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는 5800선을 다시 이탈했고 코스닥도 외인 기관 동반 매도 속에 밀렸다. 결국 내일 시장은 오늘의 흔들림이 단순 숨고르기인지 다시 불안이 커지는 시작인지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 가장 좋은 흐름. 밤사이 중동 관련 추가 악재가 약하고 호르무즈 관련 불안이 더 커지지 않으면 오늘 눌렸던 반도체와 대형주가 다시 반등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지수 보궐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코스피 5800선 재회복 시도, 삼성전자 반등, 하이닉스 재강세, 환율 1470원대 안정 시도, 지수는 다시 기술주 중심 반등 가능.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흐름. 오늘 시장은 휴전 기대가 약해진 것도 있지만 전날 급등 이후 차익 실현도 컸다. 그래서 내일도 장 초반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고 환율만 크게 튀지 않으면 지수는 급락보다 숨고르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 버티기, 코스피는 5750만 5800선 등락, 코스닥은 상대적 약세, 재건 건설 방산 쪽 개별 순환매, 전체적으로는 관망 장세 가능. 시나리오 가장 위험한 흐름.
밤사이 이란 이스라엘 관련 충돌 뉴스가 다시 강해지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이슈가 확대되면 오늘 조정이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유가, 환율, 지정학 리스크를 동시에 반영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빠르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달러 재상승, 유가 반등, 코스피 5750선 이탈 가능성, 코스닥 추가 약세, 방사내온 에너지 일부만 강하고 반도체 포함 대부분 종목 눌리는 흐름 가능. 내일 핵심 체크포인트, 밤사이 이란 이스라엘 추가 뉴스,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 변화, 원달러 1480원 안착 여부, 삼성전자 반등 가능 여부, 하이닉스 100만원대 지지 여부,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복귀 여부, 건설 재건주 반등 이어지는지, 코스닥에서 개인 매수 힘이 유지되는지, 레전데리 인베스터 쿼트, 아퍼투너티즈컴 인프리퀀틀리, 웬잇 IINS 골드, 풋 아우트 더 버컷, 나트 더 심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황금비가 내릴 때는 골무가 아니라 양동이를 들고 나가라.